최근 미국에서도요, 이 의사분들이 몰려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피부과인데요. 자, 그만큼 피부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과 의사분들의 평균치 급여가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하고 있는 피부 관리, 앞으로 이 홈뷰티 관련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PR, 이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인 메디큐브 AGR로 역대 최고치의 판매량 달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추가로 현재 새로운 신제품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신제품 출시와 또 4분기 블랙 프라이데이로 글로벌적으로 1가구 1 디바이스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게 될런지 오늘 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자, 금일 이슈인 APR의 이 코스피 200 편입 내용과 또 신제품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 모두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PR 이 부스터 프로 미니로 모든 연령층을 잡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3050에서의 굉장히 많은 이 판매량을 올렸던 주 고객층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가격력을 좀 낮춘 가성비 제품으로 이 부스터 프로 미니가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자사몰보다 이 1020 세대가 많이 찾는 올리브영에서 제일 먼저 선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28만 명의 이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신혜님과 함께 이 콜라보 작업으로 신제품 출시,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올리브영에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가성비 제품군 조금 더 이 가격 면에서의 안정성을 찾은 제품군으로서 굉장히 크게 이 1020 세대도 좀 보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호응도와 함께 4분기에 이 신제품의 효과가 어떻게 매출로서 성장을 이뤄내 갈지,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는 좀 팩트 체크해 가면서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APR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 실적 발표에서도 크게 성장률 이 증가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이 거래량과 그리고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올라오는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서의 흐름을 이어가다가요, 주가 상승 회복의 구간을 조금 이뤄내가고 있습니다. 금일 들어서는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들이 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이 보통주 가운데서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대형의 우량주 지수죠. 그로 인해서 신규 편입될 시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당일에는 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 편입 효과는 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편입 후에는 이 주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움직임, 즉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주의하시면서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APR 자체적인 이슈들과 또 상승의 모멘텀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이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인 메디큐브, 그리고 화장품인 메디큐브와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브랜드, 또 기타 패션 엔터 등 뷰티 테크놀로지 전문 기업입니다. 2022년도에 디바이스 출시 이후 급격하게 이 디바이스에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이 매출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디바이스나 화장품 성장률이 꾸준히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디바이스 화장품 이러한 이제 성장률은 4분기 들어서는 다소 하락, 좀 둔화된 움직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에서는 계속 증가가 되면서 양 사업 부분 모두 고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역대 최대치의 이 판매량을 기록하고 새롭게 1020 세대를 좀 겨냥할 수 있는 이 타겟층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제품군들이 신제품을 계속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평가가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화장품 성장, 이 디바이스보다 어느 정도 이 화장품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품 시장이 이 K 뷰티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디바이스에만 집중되었었던 APR의 역량을 이 화장품에도 확장할 여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마케팅 강화나 노력 등도 있었고 그 부분이 매출로 연결되고 있어서 화장품 성장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는 스테디셀로 제일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는 라인업이 부족하긴 했지만 이 미국이나 한미일 자체적으로 이 라인별 지역별로의 라인업 강화를 좀 보여주면서 마케팅 흐름을 좀 다르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내가고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등 이 신규 채널에 대한 흐름들까지 지켜보자면 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부분인데 아마존에서의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오면서 이번 3분기에 50% 수준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이 7월부터 본격화됐다고 하는데 아마존에서 매출 고성장의 흐름을 지켜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APR의 제품 메디큐브 제품은 토너 부분에서는 이 K뷰티 국내 제품군에서 처음 제일 상위권에 있는 흐름 지켜보실 수 있고요. 11월 들어서의 흐름입니다. 자, 이 세럼 부분에서는 30위권에 안착하면서 K뷰티 안에서도 이 상위권에 좀 랭킹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기세도 이 디바이스처럼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디바이스 성장률이 좀 둔화되더라도 화장품의 성장률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자, 프라임데이의 이 할인율 계속 이어지면서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었던 9월에 이 프라임데이의 적극적인 행사 그리고 이번 불프도 이 프로모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원가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톡이나 그리고 구글 검색량에서도 APR 메디큐브에 관한 이 홈 디바이스에 관한 검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아마도 이 매출로 이끌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전체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부터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 브랜드, 이 관심도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11월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전체적인 브랜드들이 관심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업별로의 이 흐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APR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4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 운반비나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의 회복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변화 가능성, 내년에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APR을 비롯한 화장품 브랜드사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각 회사들의 대처나 이러한 전략에 따른 움직임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APR 역시요, 이 디바이스 원가율 굉장히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물류 체계와 비용 관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너무 큰 우려감으로 지켜보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2024년 4분기와 그리고 2024년 전체적인 실적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성장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실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APR 전체적으로 잘 외형 성장해 나갔고요. 올해 또 이 화장품 브랜드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바이스, 화장품 이 부분별 사업 안에서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흐름 자체적으로 내년에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 지금 현재 이 오전에 있었던 이러한 수급의 움직임과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움직임, 상승 모멘텀은 다소 둔화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흐름 안에서도 전분 이제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 흐름을 좀 지켜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둔화된 움직임으로 상승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기금에 대한 이 매수의 흐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외국인의 이 빠져나갔던 물량들이 손바뀜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멘텀도 나오지 않지만 또 장기적인 4분기 실적 안에서의 상승 모멘텀 나와줄지는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내 이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화장품 브랜드들에 대한 이 호재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의 움직임 좀 보여진다라는 점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하지만 그 흐름이 연말까지 계속 국내 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비중 축소나 현금을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PR 이 4분기 실적과 또 내년의 흐름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 외형 성장,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업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APL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